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정주입니다. 자,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은 여러분과 함께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상당히 좋은 의미 같죠. 이게 처음 나온 게 1988년이니까 지금 한 30년은 채 안 됐습니다.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이. 그 용어가 등장한 처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럭스라는 그 복사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컴퓨터가 없으면 사실 어떤 정보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모든 네트워크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유비쿼터스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 우리 많이 언급되는 사물 인터넷 뭐 이것과도 무관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유비쿼터스에 대한 부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장을 볼 건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요 가운데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뭐 최근 들은 다 무선이기 때문에 선을 굳이 뭐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모바일 부분이하고 브로드밴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네트워크화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3의 공간. 저 왼쪽의 물리적인 공간은 우리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집, 뭐 사무실 이런 물리적인 공간. 그것하고 이 오른쪽의 전자 공간.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전자 공간이잖아요. 그거 외에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제3의 공간까지 들어가면. 근데 이 밑에 보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언제 어디서나 뭐 모든 곳에서 다 컴퓨터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몽땅 다 뭐가 되느냐,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유비쿼터스는 IT나 BT나 NT 등의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 최고 마지막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유비쿼터스가 실질적으로 요거는 뭐 특정 그 사람을 좀 표시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TV를 시청하고 TV 속에 나온 제품, 어떤 드라마 여주인공이 하고 있는 뭐 핸드백, 옷 바로바로 살 수 있고, 이 왼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저쪽 왼쪽에 보게 되면 뭐 지금 금액상 보면 1,000만 원짜리 MBA 강의를 뭐 집에서 저렴하게 수강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하든 간에. 뭐 그렇게 내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걸어가면서 지금은 걸어가면서 아니면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얘기고, 이 유비쿼터스 앞서 그 프린트 얘기, 복사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럭스에서 처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용어를 1988년. 그러니까 대략 한 27년 정도 됐네요. 그 시점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 유비쿼터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요새는 뭐 모바일에서도 이 복사가 되는 또 이런 게 되는 게 뭐 다 연결됩니다만은, 이거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어디서든 공공 장소에 설치된 프린터로도 내가 가서 출력할 수 있고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비쿼터스의 1단면은 이미 생활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이 우리나라가 이 오동도라고 아시죠? 섬. 그 섬에 이러한 시스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무선 인터넷 폰 연결되는 부분을 세 군데에서 확인하면서 이 섬 자체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단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몽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든 간에 내가 아무 곳에서 간에 몽땅, 우리말로 하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도처의 산재에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섬이지만은 한 곳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건 점진적으로 우리 생활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생활이 통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 그런데 이런 유비쿼터스는 땅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해양에서, 사실 바닷가 멀리 나가면은 무선 전화 안 됩니다. 휴대폰. 멀리 나가게 되면. 멀리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멀리 나가도 몽땅 다 될 수 있게 먼 바다에서도 휴대폰이 가능하게끔, 이게 바로 도처에서 다 내가 네트워크 접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이걸 개념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유비쿼터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가고 안 갖고 있어도 전화기로 이 전화기로 해서 스마트워치로 휴대폰과 똑같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뭐 확인하고 다 하죠. 그런 것들이 단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부분의 단면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컴퓨터, 뭐 전화기, 집 모든 것이 다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다라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도 휴대폰으로 자동차도 시동을 걸고 지금 가능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그 상위 개념이고 그 한 단면이 사물 인터넷, 사물끼리 서로 인터넷 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병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화상 대화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또 진단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뭐 수술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부분은 인터넷이 발전된 쪽에서 하기가 수월하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포함된 이러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앞질러서 진행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크다라고 봅니다.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상당한 화두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 지금 사실 그 휴대폰 갖고 집에 있는 내용들 다 확인하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밖으로 나돌면서 종업원을 관리 못하니까 종업원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도 단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대가 서울 지역, 뭐 도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 왼쪽에 동물 관리. 동물 관리도 밖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축사 안에 있는 동물을.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데 교통체계가 어디가 막히는지 요새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다들 그 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앱을 보게 되면 차가 막히면 다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주는 게 있죠.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지금 다 연결돼 있는 뭐 그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부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되냐면은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진화 단계예요. 진화 단계인데 저기는 기계 자체만 됩니다. 2862, 386 되고 586 되고 이렇게 진화되는 거 있죠. 그런 기계 자체만 진화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갈수록 작아지면서 복잡해지는 단계로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렇게 해서 유비쿼터스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 환경. 내가 모르는 환경, 그 환경 자체도 거기에 다 내재된 상태로 유비쿼터스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3의 공간이 창출되는 거예요. 제3의 공간. 인터넷 공간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아니고 제3의 공간이 창출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제3 공간이 형성되면서 유비쿼터스는 제3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큰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쪽에 뭔가 나오면은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되겠죠. 자,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 유비쿼터스라는 종목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 IT 종목은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마감된 내용을 가지고 봤더니 유비쿼터스 관련, 저기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SI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딱히 유비쿼터스의 종목을 보니까 최근 지수보다도 분명하게 안정감 있게
우상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종목을 하나 봤더니 위즈코프라고 하는 종목인데 요거는 그냥 일봉 차트가 아니고 캔들 볼륨 차트로 올려놨습니다. 자, 캔들 볼륨 차트가 아주 강하게 거래가 없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조금씩 더 발전돼 가는 상황 속에서 상당 기간 시장의 관심 테마로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갱신이 있다. 뭐 이렇게 될 땐 또 전자주민등록증 이런 얘기 나오겠죠. 따라서 이 관련돼 있는 IT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시장의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거래가 증가되는 거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섹터로 빨리 옮겨가는 부분을 따라가서 매매해보는 전략도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비쿼터스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관심 있게 그 섹터 부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